안녕하세요. 대구 이대찬 변호사입니다. 금전대여와 관련된 상담이 들어올 때 제가 항상 질문자분들에게 물어보는 내용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어떤 사이인지, 두 번째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어떤 내용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묻게 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어떤 사이인지 묻는 경우는 금전이 어떻게 넘어간지에 대한 성질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은 이 금전의 성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됩니다. 두 번째, 금전을 지급했을 때 어떻게 지급했냐는 것입니다. 돈을 줬을 때 크게 세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여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는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증여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계약 관계에 따라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담을 하다가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친구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줬을 경우입니다. 일명 불법 원인 급여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친구가 불법적인 토토를 한다든지 어떤 불법적인 도박을 한다고 돈을 빌려주게 되면은 그것이 금전 대여가 된다고 하더라도 불법 원인 급여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금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관계에서 금전 대여라고 명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돈을 줬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에 돈을 준다거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연인 간에 돈을 주게 될 경우에는 언제 돈을 갚겠다는 보다는 그냥 상대방이 달라고 할 때 돈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요. 변제 기일이나 아니면은 이자 같은 것을 확실히 정하지 않고 그냥 돈을 줬을 경우에는 이것이 반드시 대여 계약으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헤어지고 나서 갚겠다고 하는 문자만 가지고 이것이 대여 계약이 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50만 원이나 100만 원 돈을 여러 차례 주시는 경우에는 갚겠다는 말이 그 당시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증여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어디에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줬을 경우입니다. 물론 돈을 빌린 쪽에서는 투자 원금은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는 경우는 많지만 하지만 투자와 대여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대여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를 받으면서 변제 기일에 모두 상환을 받는 것이지만은 투자라는 것은 내가 1,000원을 투자해서 10억을 벌 수도 있지만 10억을 투자해서 1,000원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떤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투자금을 지급하는 거나 또는 과도한 이자가 지급된 경우에는 이러한 법적 성질이 대여보다는 투자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돈을 갚겠다고 하는 당사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만 믿고 너무 손쉽게 소송을 제기하다가 패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금전을 줄 때마다 어떤 이유로 돈을 빌려주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현금 거래보다는 계좌 이체를 통해서 돈을 보내는 것이 나중에 증거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투자를 하더라도 너무 과도한 이자를 받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를 받더라도 연 20% 미만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연 20%가 넘게 되면은 투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확실히 인지하시고 가신다면은 지인에게 돈을 떼먹히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